자, 전세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전세금을 전세금의 지급은 반드시 현실적으로 수수되어야 하고 기존의 채권으로 가름할 수 없다. 여기 틀린 말이네요. 가름할 수 있습니다. 1번이 틀린 말. 기존에 뭐 1억 채권이 있다. 그러면 이걸로 대체해가지고 전세금으로 할 수 있죠. 전세권은 용익 물권적 성격과 담보 물권적 성격을 겸비하고 있다. 네, 맞는 말. 전세권은 사용도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사용, 그 다음에 담보, 이게 저당의 기능도 있다. 건물 일부에 대한 전세권자는 건물 전부의 경매를 청구할 수 없다. 네, 맞습니다. 이게 빌딩 건물이 있는데 여기에 뭐 하나 전세 제가 했어요. 그렇다고 해가지고 이 전세금 못 받았으니까 이 건물 전체를 경매를 해야겠다. 그건 할 수 없죠. 채권 담보의 목적으로 전세권을 설정한 경우, 자 이건 이제 보통 이제 은행에서 하는 그런 내용이죠. 그 설정과 동시에 목적물을 인도하지 않았어요. 목적물을 인도하지 않았으나 장래 전세권자의 사용 수익을 완전히 배제한 것이 아니라면 그 전세권은 유효하다. 네, 유효합니다. 그 목적물을 인도하지 않았지만 유효한 거죠. 전세권은. 채권 담보 목적의 전세권의 경우 채권자와 전세권 설정자 및 제3자의 합의가 있으면 전세권의 명의를 제3자로 하는 것도 가능하다. 네, 서로 합의하면 가능합니다. 맞는 말. 자, 전세권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전세권자는 전세금을 지급하고 전세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죠. 전세권자. 전세금을 지급하고 타인의 부동산을 점유하며 그 부동산의 용도에 쫓아 사용 수익하며 그 부동산 전부에 대하여 후순위권자 기타 채권자보다 전세금의 우선 변제 받을 권리가 있다. 농경지는 전세권 목적으로 하지 못한다. 자, 전세권의 특징, 용익 물권, 사용할 수 있다. 사용하는 그 물권적 역할도 있고, 담보 물권, 후순위보다 우선 변제하는 담보 물권의 성격도 함께 가지고 있다. 자, 여기 이제 2번 질문이었고요. 자, 부동산 일부에 설정 가능하다. 그렇죠. 부동산 일부, 뭐, 내 여기 건물이 여러 개 있는데 여기서 뭐 101호만 내가 전세권 설정 가능하죠. 부정성. 전세금 채권이 소멸하면 전세권도 소멸한다. 이 채권이 없어져 버리면 전세권도 소멸한다. 전세금에 대한 권리 양도하면 전세권도 승계한다. 자, 이거는 그 내가 전세금을 갖고 있는데 이거의 권리를 양도를 했어요. 그러면 전세권도 같이 가는 거예요. 전세권도 따로 할 수는 없어요. 따로 할 수는 없어요. 전세금이 완전히 변제되기 전까지는 목적물 전부의 효력이 있다. 그렇죠. 이 얘기는 뭐냐면은 아까처럼 내가 여기 101호의 전세권을 갖고 있고 이게 변제가 안 돼 있어요. 전세금을 못 받았어요. 그러면 이 목적물 전부에 대해서 효력이 있다는 얘기죠. 이게 만약에 경매가 되면 이 경매된 거에 대해서 내 거는 당연히 효력이 있으니까 우선 변제 받을 수 있죠. 후순위보다 우선 변제 받을 수 있습니다. 전세권의 효력은 본래의 목적물뿐만 아니라 그 목적물의 가치 변형물 위에도 미친다. 여기 전세하면서 여기 내가 따로 뭔가 시설을 했다든지 등등 뭐 가치의 변형물 거기에도 똑같이 전세권이 영향을 미친다. 자, 취득. 자, 취득하기 위해서는 전세금이라고 하는 걸 지급을 해야 돼요. 전세금이라고 하는 거를. 전세권의 성립 요소입니다. 성립 요소. 이건 반드시 필요하고요. 단, 반드시 현실로 수수될 필요는 없으며 기존의 채권으로 가름할 수 있다. 요게 이제 1번 질문이었죠. 가름할 수 있다. 전세금은 등기하여야 하며 등기 후 제3자한테 대항할 수 있다. 자, 전세권 등기할 때 전세금
금을 같이 기재를 합니다. 여기다가 뭐 1억 이런 식으로 전세금 1억 이렇게 기재를 해요. 그래야지 제3자한테 1억이라고 하는 금액이 지금 전세권으로 잡혀 있구나 이렇게 알 수가 있어요. 목적물의 인도. 목적물의 인도는 성립 요소는 아니에요. 이거 4번 질문에 해당되는 거. 목적물을 꼭 인도해야 되는 건 아닙니다. 인도하지 않고도 가능해야 이건 성립 요소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자, 3번 질문에 대한 거 경매. 전세권 설정자가 전세금을 반환을 지체한 때, 자, 전세권 설정자는 누구죠? 이게 뭐 집주인, 건물주죠, 건물주. 전세권자, 이게 이제 세입자가 되는 거죠, 세입자. 민사진행법에 정한 바에 의하여 전세권의 목적물의 경매를 청구할 수 있다. 청구할 수 있습니다. 경매를 청구를 할 수 있는데 단 조건이 있죠. 건물 일부의 전세권자는 목적물 전부에 대하여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는 게 인정이 되죠. 인정이 되는데 단 전부에 대하여 경매 신청권은 인정이 안 돼요. 예, 이렇게 단 조항이 있습니다. 이게 판례 내용이에요. 전부에 대해서 경매 신청권은 없습니다. 자, 갑은 그 소유 X 건물 여기 갑이 건물이에요. 갑 일부에 관하여 일부 101호에 관하여 얼명의로 자 이걸 얼명의로 전세권을 설정하였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어른 전세권이 법정 갱신되는 경우 그 존속기간은 1년이다. 자 이게 틀렸네요. 1년이 아니죠. 요거 뒤에 가서 조문을 한번 볼게요. 존속기간 만료 시 을이 전세금을 반환받지 못하더라도 을은 전세권에 기한 X건물 전체에 대하여 경매를 신청할 수 없다. 네, 없죠. 경매를 신청할 수는 있는데 이 전체에 대해서 경매를 신청할 수 없다. 101호만 해라. 101호에 했으면 101호만 해라. 101호만 해라. 지금 여기서도 문제가 일부에 관해서 전세권을 설정했다고 나와 있죠. 문제. 자, 존속기간 만료 시 어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전세금 반환 채권을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다. 네, 맞습니다. 존속기간이 만료되면 요게 요 내용이 없으면 안 돼요. 존속기간이 만료됐을 때 전세금 반환 채권을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습니다. 양도할 수 있어요. 만료 전에 만약에 양도를 하게 되면 전세금 반환 채권만 양도를 할 수가 없어요. 전세권도 같이 이렇게 해서 양도가 돼야 돼요. 양도. 자, 갑이 X건물의 소유권을 병에게 양도한 후 존속기간 만료되면 을은 갑에 대하여 전세금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그렇죠. 이건 병에다 해야 되죠. 병에다가 반환 청구를 해야 되는 거죠. 할 수 없다니까 맞는 말이죠. 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전세 목적물의 현상 유지를 위해 지출한 통상 필요비의 상환을 갑에게 청구할 수 없다. 네, 맞습니다. 통상 필요비는 할 수가 없어요. 통상 필요비는 할 수가 없습니다. 요거는 통상 필요비가 뭐라 그랬죠? 그냥 기본적인 간단한 수선비. 이런 것들이죠. 이런 것들은 본인이 해야 돼요. 전세권 갖고 있는 사람이 본인이 고쳐가면서 써야죠. 자, 1번 질문. 자, 존속기간을 1년으로 한다. 이 내용이 틀렸는데, 자, 요게 조문 볼게요. 자, 전세권의 존속기간은 10년을 넘지 못한다. 요거는 이제 최장 10년이라는 얘기죠. 최장. 당사자의 약정기간이 10년이 넘을 때는 이를 10년으로 단축한다. 건물에 대한 전세권의 존속기간을 1년 미만으로 정할 때는 1년으로 한다. 이거는 이제 최단 기간이 되겠죠. 최단 기간 1년. 자, 요거는 이제 건물에 대한 것만입니다. 전세권의 설정은 이를 갱신할 수 있다. 그 기간은 갱신한 날부터 10년을 넘지 못한다. 갱신했을 때 10년이라는 얘기죠. 10년 이내.
건물의 전세권 설정자가 바로 이제 건물주가 되겠죠. 건물주 설정을 해주는 설정자. 전세권의 존속기간 만료 6월부터 1월까지 사이에 전세권자에 대하여 갱신 거절하든지 아니면 조건을 변경해서 다시 갱신하든지 뭐 이런 걸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만료된 뒤에 전세권과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전세권을 설정한 것으로 본다. 똑같은 조건으로 전세권이 갱신되었다 이런 얘기죠. 이 경우 전세권의 존속기간은 그 정함이 없는 것으로 본다. 자, 여기 조문 내용이죠. 자, 요게 이제 1번 지문에 나와 있는 어른 전세권이 법정 갱신이 되면 존속기간이 이렇게 되는 게 아니고요. 그 정함이 없는 것으로 본다. 요게 정답이죠. 이렇게 돼야 정답이죠. 기간은 정함이 없다. 기간은 정함이 없다. 정함이 없다. 이렇게 돼야지 됩니다. 자, 전세권의 존속기간을 약정하지 아니한 때는 각 당사자는 언제든지 상대방에 대하여 전세권의 소멸을 통고할 수 있고 상대방이 그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6월이 경과하면 전세권을 소멸한다. 자, 오늘 법정갱신에 대해서 이 단어의 의미를 보면 법정이라고 하는 얘기 뭐냐면 법률로 정한다. 법률로 규정한다. 법률로 규정하는데 그거를 갱신을 법률로 정한다는 얘기예요. 법률 당사자의 의사를 묻지 않고 일정한 사실이 있으면 법률상 당연히 계약의 갱신이 있었던 것으로 인정한다. 이런 내용입니다. 요 말뜻도 좀 정확히 알아둘 필요는 있어요. 법정 갱신은 법으로 정해진 거예요. 갱신을 법으로 정한 거예요. 갱신할 수 있도록. 자, 2번 질문. 자, 요거에 대한 내용. 전세권 설정자가 전세금의 반환을 지체할 때에는 전세권자는 민사집행법에 정한 바에 의하여 전세권의 목적물의 경매를 청구할 수 있다. 예, 경매를 청구할 수 있다. 전세권자는 여기 이제 세입자가 되고요. 전세권 설정자가 이제 건물주가 되겠죠. 건물주. 자, 건물 일부의 전세권자는 목적물 전부에 대해서 우선 변제권을 인정하고요. 단 전부에 대하여 경매 신청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이렇게. 자, 그 다음에 3번 질문. 자, 전세금 반환 채권을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다. 요건 존속기간의 만료 시. 자, 요 내용은 존속기간 만료 시에 전세금 반환 채권을 양도할 수 있습니다. 요거는 전세권이라고 하는 거는 용익물권과 담보물권을 따로 양도할 수가 없어요. 따로. 그러니까 존속기간 안에 있다. 기간 아니다. 기간 안에 전세권 반환 채권만 따로 양도할 수가 없다는 얘기죠. 아마는. 존속기간이 만료됐을 때 존속기간 중에는 만료 때 그때는 할 수 있어요. 만료 전에는 안 되고요. 자, 존속기간 중에는 전세권을 양도해야 돼. 전세권은 양도할 수가 있어요. 전세권은. 그는 이제 용익하고 담보하고 이 반환채권이 다 같이 양도가 되는 거죠. 양도가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자, 5번 질문은 자, 건물의 전세권, 지상권, 임차권에 대한 효력. 타인의 토지에 있는 건물의 전세권을 설정할 때에는 전세권의 효력은 그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한 지상권 또는 임차권에 미친다. 미친다는 얘기는 이제 뭐 서로 대항할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그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되죠. 전항의 경우에 전세권 설정자 건물주 전세권자의 동의 없이 지상권, 임차권을 소멸하게 하는 행위를 하지 못한다. 전세권자의 유지 수선 의무, 전세권자의 목적물의 현상 유지, 그 다음에 통상의 관리에 관한 수선 하여야 한다. 전세권자, 세입자죠. 세입자, 전세권자는 목적물의 현상 유지, 그 다음에 통상의 관리에 관한 수선, 요거는 하여야 한다. 이렇게 법조문에 딱 나와 있죠. 그러니까 필요비 상환을 할 수가 없다는 얘기죠. 이 말을 따르게 얘기하면 필요비 상환은 할 수 없다. 그래서 여기 지문에 난 것처럼 지출한 통상 필요비의 상환은 청구할 수 없다. 이게 맞는 지문이 되는 거죠.
전세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 전세금의 지급은 전세권의 성립 요소이다. 네, 조금 전에 얘기했죠. 당사자가 주로 채권 담보의 목적을 갖는 전세권을 설정하였더라도 장차 전세권자의 목적물에 대한 사용 수익권을 완전히 배제한 것이 아니라면 그 효력은 인정된다. 네, 인정됩니다. 건물 전세권이 법정 갱신된 경우 이제 갱신이 법으로 정해졌어요. 그런 경우 전세권자는 전세권 갱신에 관한 등기 없이 제3자에 대해 전세권을 주장할 수 있다. 네, 맞는 말. 그리고 좀 전에도 얘기했죠. 갱신되면 이거 법적으로 됐잖아요. 갱신이 법으로 정해져서 딱 갱신이 됐어요. 그때는 등기하지 않아도 이 법으로 됐는데 뭐 제3자한테 주장할 수 있죠. 제3자한테 주장할 수 있죠. 전세권의 존속기간 중 전세 목적물의 소유권이 양도되며 기간 중이래요. 기간 중. 기간 중에는 이 전세 목적물의 소유권이 양도됐어요. 지금 이제 갑이 갖고 있던 이 건물이 뭐 병한테로 옮겨갔어요. 양도되면 그 양수인은 전세권 설정자의 지위를 승계합니다. 이게 맞는 말. 여기 이제 전세권이 뭐 들어있을 거 아니에요. 전세권이 들어있으면 또 뭐 따로따로 들어있다면 이거를 모두 승계한다는 얘기예요. 건물의 일부에 대한 전세에서 전세권 설정자가 전세금의 반환을 지체하는 경우 전세권자는 전세권에 기하여 건물 전부에 대하여 경매 청구할 수 있다. 이게 틀린 말이죠. 일부. 자, 여기 일부 있죠. 일부에 대한 전세. 그런데 건물 전부의 경매 안 되죠. 이거 안 되죠. 할 수 있다 그랬으니까 이게 틀린 말이 되겠죠. 네, 성립요소. 네, 전세금만 성립요소죠. 전세권의 성립요소 반드시 필요하고요. 목적물 인도는 성립요소가 아니에요. 요거 이제 알고 계시고, 나머지 지문은 뭐 거의 상식적인 얘기니까 앞에서 얘기했던 내용들이고요. 자, 갑은 자신의 X건물의 월과 전세금 1억으로 전세권 설정 계약을 체결하고 월 명의로 전세권 설정 등기를 마쳤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전세권 종속기간을 15년으로 정하였더라도 그 기간은 10년으로 단축된다. 네, 맞는 말이죠. 최장 10년이라 그랬죠. 최장 10년. 어리 갑에게 전세금으로 지급하기로 한 1억 원은 현실적으로 수수될 필요 없이 월에 갑에 대한 기존의 채권으로 전세금을 가름할 수 있다. 네, 맞는 말. 갑이 X건물의 소유를 위해 그 대지의 지상권을 취득하였다면 월은 전세권의 효력은 그 지상권에 미친다. 네, 대항할 수 있다. 미친다. 전세권. 월의 전세권이 법정 갱신된 경우 월은 전세권 갱신에 관한 등기 없이 법적으로 갱신이 됐대요. 갱신이 법적으로 정해졌어요. 그러면은 당연히 등기 없이도 월에 대해서 갱신된 전세권을 주장할 수 있다. 맞는 말. 합의한 전세권 종속 기간이 시작되기 전 월 앞으로 전세권 설정 등기를 마친 경우 그 등기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효로 무효 아니죠. 무효 이게 아니네요. 무효. 틀린 거는 5번. 갑이 X건물의 소유를 위해서 그 대지의 지상권을 취득했다. 어른 전세권의 효력은 그 지상권에 미친다. 자, 이 내용은 타인의 토지에 있는 건물의 전세권을 설정할 때 전세권의 효력은 그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한 지상권, 임차권에 미친다. 이렇게 이제 법조문 나와 있죠. 이 내용이 3번에 대한 내용. 자, 5번이 정답이었죠. 무효로 한다. 이게 틀린 말. 자,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뵐게요.